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아카자가 12개월이 아닌 귀살대 검사가 되었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라에 나오는 빌런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사견사 아카자. 그가 만일 귀살대 검사가 되어 칼을 달았다면 어땠을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한 검술도장의 관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아카자. 그는 어릴 적 엄마를 일찍 잃었는데 아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검술을 배우는 것을 즐겨했고 주변의 또래들 중에서도 유독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죠. 그의 아버지는 아카자의 재능을 보고서는 너는 분명 이 나라의 최강의 검사가 될 것 같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그게 정말이냐며 그렇다면 옆마을에 사는 랭코쿠 도장의 녀석보다도 내가 더 강하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랭코쿠 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죠. 랭코쿠 도장은 대대로 엄청난 검술 실력을 지닌 이들의 도장이었고 아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검술 실력이 뛰어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카는 그의 우리 아빠가 훨씬 더 강하다고 울음장을 놓긴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답답해서 참여였다고 했죠. 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실 랭코쿠 가문의 검술은 우리 가문의 검술만큼 강해서 누가 더 강하다고 해야 할지 곤란하다고 답했고 아카는 그 녀석들이 뭐가 대단한 거지? 라고 하며 속상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카자는 그 옆마을에 있는 랭코쿠 도장으로 찾아갔고 다짜고짜 대령을 신청하겠다고 했죠. 그의 랭코쿠 도장의 교련생들이 건방진 녀석이라며 나왔고 아카자는 목검을 들고 그들을 순식간에 내려눕혀버렸습니다. 그의 랭코쿠 신주로와 그의 아들 큐주로가 소란을 듣고 나왔고 아카야는 네 녀석들이 랭코쿠 녀석들이냐며 나와 검술 대련을 해보자고 소리쳤죠. 그의 신주로는 꽤나 패기 넘치는 녀석이 찾아온 것 같다며 큐주로에게 네가 가서 상대해주라고 했습니다. 큐주로는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아카자였고 자신은 약한 이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엄마의 유언 때문에 적당히 봐주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큐조로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카자의 검술은 엄청나게 강력했고 큐조로는 화염의 호흡을 쓰지 않으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맞섰습니다. 신주로는 그 모습을 굉장히 흥미롭게 쳐다봤고 큐조로는 자신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또래가 있다는 것에 놀랐죠. 그렇게 아카자와 큐조로는 승부가 좀처럼 나지 않았고 둘 다 지쳐 쓰러지자 신주로가 아카자에게 다가가 너 코테츠 가문의 아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카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신주로는 네가 쓰는 검술 파괴의 호흡은 코테츠 가문의 검술이니 모를 수가 없다고 했죠. 신주로는 아카자에게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고 물었고 아카는 내 아빠를 어떻게 아냐고 묻자 신주로는 옛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신주로의 집에서 대접을 받았고 큐주로와 이야기를 하다보니 랭코쿠 가문은 아버지의 일 때문에 내일 전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고 했죠. 오늘 네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서로 검술을 겨뤄보지 못할 뻔했다며 다행이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렇게 큐주로와 검술 얘기를 하며 금세 친해졌고 밤 늦게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로 가자 처음 느껴보는 어떤 강렬한 기운에 엄청난 불안감이 들었고 집 안으로 뛰어가보자 아빠와 어떤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존재가 싸우고 있었고 아버지의 몸 곳곳에는 큰 상처들을 입어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는 파괴호흡 사용자라고 해서 기대했건만 이거 별거 아니군 이라고 하며 아버지를 베어버렸고 아카야는 안돼 라고 분노하며 그 혈기에게 목검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야는 아까 전 큐주로의 검술 대련으로 인해 모든 체력이 다 빠진 상태였기에 볼품없는 검술이 나왔고 그 혈기 코쿠시포는 그런 아카자를 발로 차 그대로 날려버렸고 아카야는 벽에 세게 부딪혀 기절하고 말았죠. 한참 뒤 정신을 겨우 차린 아카자의 눈앞에는 이미 차게 식어버린 아빠의 시신이 있었고 아카야는 분노로 포효하며 그 살인자 자식을 죽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 이후 아카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눈이 6개 달린 검사에게 우리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카야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을 잃게 되어 미쳐버렸다며 찌찌거렸고 아카야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마을 사람들에게 열이 받아 모두 취업해버리곤 했죠. 그래서 옆마을에 있는 랭코 도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한다면 알아주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들은 이미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던 아카자는
사람들을 더욱 믿지 못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고 폭력적인 아이로 변했는데 어느 날과 다름없이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놀리던 어른들 4명을 좁혀고 있던 아카자의 앞에 한 남자가 나왔고 그는 굉장히 힘이 넘치는 녀석일세. 그 힘을 그렇게 풀지 말고 우리 도장으로 들어오는 건 어떠냐고 했죠. 아카야는 개소리 집어치우라며 그에게 덤벼들었는데 그는 엄청난 실력으로 아카야를 때려 눕혀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정신을 차려보니 그의 도장이었고 네가 바로 아빠가 이상한 괴물에게 살해당했다고 했던 그 아이가 맞느냐고 물었고 아카야는 그런 거 왜 묻냐고 당신도 어차피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죠.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은 케이조라고 사실 자신의 아내도 눈이 6개가 달린 녀석은 아니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살해당했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믿어준 케이조를 보자 그동안 쌓여왔던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나왔고 케이조는 아카자에게 이곳에서 함께 살지 않겠냐고 했죠. 케이조에게는 코유키라는 딸이 있었고 그녀는 폐병이 심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몸이었기에 간호해줄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아카야는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그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케이조의 무술인 소리를 배우며 자신의 검술에 접목시켜봤고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강한 타격을 주는 자신의 검술에 빠른 스피드와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아카야는 코요키와 함께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둘은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아버지 묘에 찾아가 자신에게 남겨진 아빠의 검술과 장인이 될 케이조의 무술을 접목시켜 최강의 검술을 만들어내 이 도장을 부흥시킬 것이며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평생 지킨 남자로 살아갈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렇게 다시 케이조의 도장으로 가던 중 아카야는 마치 데자뷰가 느껴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에 빠르게 뛰어왔는데 그곳에는 황금빛 머리를 하고 있는 혈기가 있었고 그의 앞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케이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기의 품에는 코유키가 있었고 아카야는 코유키를 놔두라며 그대로 목검을 들고 파괴의 호흡으로 뛰어들었죠. 도마는 그런 아카자의 칼을 철부채로 막았고 꽤나 묵직한 파워의 검술에 제법 실력 있는 검사로구나 라며 웃었습니다. 아카야는 다시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도마는 주변에 냉기 열정을 뿌려놓아 아카자의 배를 공격했고 아카야는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했죠. 도마는 너는 귀살대 검사가 아닌데도 호흡에 검술을 쓰는 거냐며 호흡을 쓰는 자는 나를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웃었습니다. 도마는 이 아이는 예전부터 내가 찜해두었던 아이인데 이전에 왔을 때 이 아이의 엄마만 죽인 후 이 아이에게 폐병을 심어놓았고 이 아이가 자라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렸다가 다시 찾아온 거라고 했죠. 아카는 그 말에 그동안 코유키가 병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도 못한 게 네 녀석 때문인 거냐며 분노했고 자신의 패가 박살날 각오를 하고 도마에게 뛰어들어 파괴호 검술로 목을 쳤습니다. 도마는 엄청난 충격에 나가떨어졌지만 아카야가 들고 있는 것은 그저 목검이었기에 전혀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죠. 아카야는 그 공격 이후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도마는 아카야의 눈앞에서 코요키를 집어삼킨 후 네 녀석은 이대로 놔둬도 죽겠구나 서서히 고통을 의미하다 가거라 라고 말하며 유유히 떠나버렸습니다. 아카야는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검사라며 절규했고 귀신이 돼서라도 아빠를 죽인 눈깔 괴물과 저 얼음 자식을 죽이겠다고 소리쳤죠. 그런데 그때 어떤 그림자가 아카자에게 다가왔고 당신은 이대로 가면 죽겠지만 혈기가 된다면 살아날 수 있다고 복수를 원하신다면 내가 당신의 혈기로 되살려주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카야는 의문의 한 여자에게 그렇게 주사를 맞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 눈을 뜨게 되었죠. 혈기로 다시 태어나게 된 아카자 그의 앞에는 혈기 타마요가 있었고 아카야는 어떻게 혈기인 당신이 나를 구해준 것이냐고 물었는데 타마요는 자신은 무장의 저주를 벗어난 뒤 혈기 힘을 숨기고 인간들을 도와주는 의사로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어릴 적 살던 그 마을에 잠시 머물렀다가 상현일 코쿠시보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아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카자를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그가 이 마을에서 가장 강한 검사가 되었기에 그에게 아직 귀살의 마음이 있다면 귀살대를 추천해주려고 타이밍을 잡고 있었죠. 하지만 상현이 도마가 나타나 케이조 도장을 습격했고 당신을 살려 무장에 대항할 검사로 키우기 위해 이렇게 혈기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타마요에게 혈기의 역사와 혈기의 습성들 그리고 귀살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혈기끼리는 서로 쉽게 죽일 수 없으니 일륜도를 얻어 혈기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귀살대는 혈기에 대한 경계가 심하니 쉽게 귀살대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카자는 내가 무장과 12개월의 혈기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왜 거부하겠느냐고 당장 그곳을 찾아가
귀할 때 검사가 되겠다며 무대포 정신으로 밀어붙였고, 타마요는 일단 자신도 최대한 방법을 마련해 볼 텐데 그곳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싸우지 말고 그냥 빠져나오라고 했죠. 그렇게 아카자는 타마요 정보를 통해 알게 된 귀살대 선별시험장에 찾아갔고 다짜고짜 그들에게 가서 나도 귀살대원이 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의 시험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혈기가 나타났다는 것에 벌써 시험 시작인가 싶어 아카야를 둘러싸았죠. 아카야는 네 혁들은 때려 덤벼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며 조용히 칼이나 내놓으라며 한 시험자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고 이곳에 있는 혈기들을 쓸어버리면 되는 거냐며 그대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카야는 기존 아버지의 검술인 묵직한 공격력이 강점인 파괴의 호흡과 유연한 움직임과 스피드를 겸비한 소류 무술을 접목시켰고 그 모든 것을 더욱 강하게 낼 수 있는 혈기의 힘까지 얻었기에 엄청난 전투력으로 주변에 있는 혈기들을 곧장 베어버렸고 그 선별 시험장에 있는 가장 난이도 있는 손혈기와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단 일격에 그의 목을 베어버렸죠. 선별 시험장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벙쪘고 시험관으로 있던 우바야시키 키리아는 황급히 죽구의 검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혈기들을 모두 퇴치한 뒤 우바야시키 남매 앞에 왔고 시험에 통과했으니 날 귀살대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인가?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아카야를 공개했고 아카야는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그 공개를 막았는데 이 검술은 어쩐지 낯이 익었고 그의 앞에는 염류 랭고쿠 신주로가 있었습니다. 신주로는 혈기와 겁도 없이 이곳에 들어와 난장판을 벌이다니 그대로 배워주마 라고 하며 뛰어들었고 아카야는 파괴 호흡으로 신주로의 검술을 전부 받아쳤죠. 신주로는 이 정도의 힘이라면 최소 12개월 하연급은 되는 것 같다며 긴장을 했고 깐딱하다간 자신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야는 아니 도대체 내가 혈기들을 주기 위해 이곳에 입대하려고 한다는데 왜 나를 공격하는 거냐고 어이없어 했고 그때 옆에서 너 설마 아카자인가? 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것을 바라보니 랭고쿠 신주로의 아들 쿄조로가 있었고 쿄조로는 아카자의 검술과 겉모습을 보고 어릴 적 만났었던 그 소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주로도 그를 자세히 보고 너 설마 호테츠 가문의 아들? 이라며 놀랐죠. 아카야는 그렇다고 했고 자신은 가족들을 원수를 갚기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별게 되었고 부장과 12개월의 혈기 자식들을 전부 죽여버리기 위해 귀살대원이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신주로는 아카자의 입에서 부장의 이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발동되지 않은 것에 부장이 보낸 첩자는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을 했죠. 일단 귀살대원의 입대는 나 혼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귀살대 본부로가 회의를 해봐야겠다고 했고 아카자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카자가 가지고 있는 무트의 기질을 검술과 엮어봤고 여러가지 빌드업을 통해 아카자가 혈기인데 귀살대 검사가 되는 것을 만들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